보는 세상. 로버트 스키텔스키와 에드워드 스키델스키에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란 책이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인데 아버지는 케인즈 전기를 쓴 경제학자이고 아들은 윤리학을 공부한 철학자이다. 그러니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는 경제학과 철학이 만나서 우리에게 소득과 성장의 가치를 묻는다. 과연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애 동안 자신이 번 돈의 1%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될 재벌들조차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이 높아졌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모두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로 인해 욕망의 무한궤도 속으로 포획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에서 재산은 단지 좋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다. 재산의 무한 축적을 표현하는 개념은 탐욕이었고 탐욕은 그 자체 죄악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이것은 지금 잊혀진 개념이 아닌가? 우리는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재벌들을 언급할 때 재산 축적 과정의 불법성을 비난하지 재산의 소유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의 저자들에 따르면 한도를 넘는 재산 축적 자체가 죄악이다. 근데 자본주의는 이 탐욕을 이기심이라는 용어로 순화시켰다. 아담 스미스는 더 나아가서 개개인이 이기심을 추구할 때 오히려 우리 사회는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이를 자신의 영혼을 팔아 악마의 지혜를 얻었던 독일 작가의 대모티브를 빌려 파우스트적 탐욕이라 명명한다. 파우스트적 탐욕은 근대의 주역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사악한 동기도 전체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아이러니로 끝난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할 풍요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풍요에 만족하지도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이제 성장과 풍요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본주의 이전의 좋은 삶이란 개념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삶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기본제로 명명하고 국가의 목적은 시민에게 기본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적 대안과 개념을 찾아 나선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순 가운데 하나는 정규직은 너무 바빠서 여가가 없고 비정규직은 일자리가 없어서 여유를 즐기지 못한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장이지만 현대자동차 정규직은 자발적으로 야간과 주말에 잔업을 한다. 그들은 가정에서의 여가보다 수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스키델스키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가라는 기본제가 필요하고 입법을 통해서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모두가 여가를 갖는 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정규직은 약간의 소득 감소 대신 가정의 여유를 택하고 비정규직은 노동시간을 더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은 삶이 유지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 저작에는 흥미있는 주장들이 많다. 입법에 의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주장 말고도 소득이 아니라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 지역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세계화를 늦추자는 주장은 언뜻 보면 황당해 보여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준다. 비록 주장 자체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은 책이다. 예를 들면 이 책에는 고든 브라운의 정책 설명이 나온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1,000파운드 조금 넘는 돈을 입금하고 신탁관리 시킨다. 아이가 18살이 될 때 저축을 찾아 미래 설계의 마중물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공짜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타락시킨다는 주장이다. 스키델스키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상속은? 상속도 역시 공짜로 얻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개인이 상속된 돈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고 국민의 돈을 낭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는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들이야말로 이 저작의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